안녕하세요. 타로 보는 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호가문에 대해서 카드를 골라볼까 하는데요. 이 영상은 영상을 연속적으로 시청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중간중간 카드를 선택하셔야 하는 경우가 총 3번 있으니 카드를 선택하신 후 해석에 따라서 다음 카드를 고르는 클립으로 이동해 주셔야 원활한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먼저 다음의 카드들 중 매니 5개의 카드들 중에서 첫 번째 카드를 골라주세요. 첫 번째 카드는 이번 호가문에 있어서 기본적인 베이스를 확인하는 카드입니다. 셋, 둘, 하나. 선택하신 카드의 해석으로 이동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 카드의 1번 카드입니다. 타로 카드에서 전차 카드는 강렬한 의지와 결단력을 상징하며 상황을 통제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력을 나타내는데요. 호감과 관련된 질문에서 이 전차 카드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동시에 신중함이 필요함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첫 베이스에서 전차 카드가 나왔으니 몇 가지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상대방이 주도적으로 다가오려는 상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감을 가지고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할 수 있겠네요. 특히 상대가 당신에게 직접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주도적으로 대화와 만남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감정을 이끌어 가야 하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전차 카드는 현재 상황에서 본인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주도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가가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겠지요. 세 번째는 열정과 추진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상황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강렬한 끌림이 있거나 관계가 빠르게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너무 서두르거나 감정을 강요하면 상대가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대방과 공통 관심사를 탐색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상대가 어려워하는 일이 있다면 도움을 제안하며 존재감을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트나 만남을 제안할 때에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용기와 추진력을 가지고 전진하되 마음의 균형과 상대방의 속도를 고려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카드 선택 클립으로 이동해주세요. 첫 번째 카드의 이번 카드입니다. 4개의 컵 카드가 나오셨네요. 이 카드는 종종 무관심, 자기 성찰 또는 기회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호가문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관계에서 정체된 감정이나 상대방의 관심을 놓치고 있는 상황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가 나온 상황에서는 지금 생각하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에 확신이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감정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감정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기일 수도 있고요. 혹은 마음은 있지만 주저하거나 확신이 부족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 대한 무기력감이 생겨나 있을 수 있겠네요. 어쩌면 아직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정체되어 있거나 상대가 바쁜 개인적인 문제나 다른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당신의 호감이 상대방에게 닿지 않거나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상대방의 관심사에 맞춘 대화나 활동을 제안하며 자연스러운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고민하거나 지쳐 보일 때는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황을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고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컵 4번은 관계가 발전하기 위해 감정적 여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자신 모두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며 관계를 조율해 보세요. 두 번째 카드 선택 클립으로 이동해 주세요. 첫 번째 카드의 3번 카드입니다. 아름다운 폭포로 묘사된 절제 카드입니다. 절제 카드는 조화, 균형, 인내를 상징하며 감정과 행동의 조율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호감운과 관련하여 이 카드는 두 사람 사이에 천천히 자연스럽게 관계를 쌓아가야 하는 시기임을 시사하고 있지요. 현재 생각하고 계시는 상대방과 당신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카드는 상대방과 당신이 서로의 성격이나 행동을 보완하며 조화를 이룰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차이가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발전하는 감정 상태를 담고 있다 보니 빠르게 타오르는 열정이 아니라 서서히 깊어지는 우정이나 사랑의 시작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기에 지금은 감정을 급히 드러내기보다 관계를 신중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지요. 또한 지금은 타이밍을 조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심사나 감정의 속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카드는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의 리듬에 맞추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당신에게 관심이 있더라도 감정의 조화와 성장에 따라 그것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중한 성격 때문일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이럴 때에는 가벼운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다가가며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율해주는 것이 좋으며 관계의 진전을 위해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나 만남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지요. 절제 카드는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건강한 관계가 발전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당신의 진심을 담아 신중하면서도 따뜻하게 관계를 이끌어 가세요. 두 번째 카드 선택 클립으로 이동해 주세요. 첫 번째 카드의 4번 카드입니다. 첫 번째 카드로 데빌 카드가 나오셨네요. 이 카드는 억압, 집착, 유혹 또는 관계에서의 불균형을 상징합니다. 호가문에서 데빌 카드가 등장하면 강렬한 감정과 욕망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하지요. 이것은 매력과 열정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드의 상황에서는 강렬한 끌림과 유혹을 받고 있는 상황일 수 있겠네요. 두 사람 사이에 강한 매력과 감정적인 끌림이 있지만 이는 육체적인 욕망이나 순간적인 감정에 기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면을 더 살펴야 합니다. 또한 한쪽이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집착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를 무겁게 만들거나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겠지요. 그리고 숨겨진 감정이나 상황이 작용되고 있진 않는지 고려해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본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드러내기 어렵거나 다른 관계나 현실적인 제약 등이 관계를 방해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데빌 카드는 중독적인 관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휘말려 과도한 집착이나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서로에게 유익하지 않은 방식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에는 상대방과의 감정적 교류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돌아보고 너무 의존적이거나 집착적이지 않은지 점검해보고 상대와 공통된 관심사나 가치관을 탐색하며 더 깊이 있는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균형과 자유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빌 카드는 강렬한 끌림이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위험 요소를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로 이어지기 위해선 감정과 행동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카드 선택 클립으로 이동해 주세요. 첫 번째 카드의 5번 카드입니다. 타로 카드의 완드 4번은 안정감, 축하, 그리고 관계에서의 긍정적인 진전을 상징하는데요.
호감운과 관련해서는 두 사람 사이의 즐거움, 편안함, 그리고 가능성이 높은 긍정적인 흐름이 있을 수 있음 나타냅니다. 이 카드는 특별히 관계가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암시하는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완드 4번 카드가 처음으로 나온 상황에서는 이미 서로 편안한 감정을 느끼는 관계이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서로가 편안함을 느끼고 좋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으시고요. 상대도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기에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카드는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안정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공통된 경험이나 만남, 모임 등을 통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호의적이고 더 나아가 연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것은 빠르게 발전하기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완드 4번은 종종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연결도 나타낼 수 있기에 어느 정도의 신중을 기하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소개되거나 사회적 지지 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을 시사하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만이 아니라 주변의 관계도 신경을 쓰셔야 하겠지요. 이러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이나 이벤트에 초대하거나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와의 대화에서 안정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를 유지하시면서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여유롭고 진솔한 태도를 유지하고 공통된 친구나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발전시키는 기회를 찾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네요. 완드 4번은 두 사람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감정을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발전할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카드의 선택입니다. 이번 카드는 어떤 카드들이 지금 호가문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영상에 표기된 가운데 라인의 5개 카드 중에 본인의 느낌이 오는 카드를 선택하여 주세요. 셋, 둘, 하나. 선택하신 카드의 해석으로 이동해 주세요. 두 번째 카드의 1번 카드입니다. 타로 카드의 완드 여왕은 매력적이고 열정적이며 독립적인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호가문과 관련해 이 카드가 등장했을 때 문제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대방이나 본인이 가진 강한 개성과 독립성이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지요. 이는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관계 발전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완드 여왕의 에너지는 매우 매력적이지만 때로는 상대방에게 거리를 두는 인상이나 강한 자립심으로 인해 접근하기 어려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상대가 다가오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겠지요. 또한 당신이나 혹은 상대방이 관계에서 너무 주도적이거나 강한 태도를 보일 경우 반대쪽은 자신이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관계는 상호적인 흐름이 중요한데 완드 여왕의 강렬함은 때로 많은 조율을 필요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한 외적 자신감이 내면의 섬세한 감정을 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당신의 진정한 감정이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다재다능하고 열정적이지만 하나의 관계에 완전히 집중하기보다 다양한 일이나 사람들과의 연결 속에서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카드입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이를 관심 부족으로 오해할 수 있음을 항상 조심하셔야 하겠지요. 이러한 때에는 상대방이 주도권을 잡을 기회를 주면서 가볍게 대화를 시작하거나 데이트를 제안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취미나 관심사에 공감하며 감정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면서도 자신의 독립성과 매력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상대방과의 소통에서 섬세함과 이해심을 더하여 부담감을 줄여준다면 완드 여왕은 강렬하고 매력적인 에너지를 지녔지만 관계를 위해선 부드러운 조율과 상대방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의 자연스러운 카리스마와 진솔한 마음을 함께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카드 선택 클립으로 이동해주세요. 두 번째 카드의 2번 카드입니다. 거꾸로 매달린 남자 카드가 나오셨네요. 이 카드는 멈춤, 새로운 관점, 희생, 그리고 인내를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그러나 이 카드가 호가문에서 문제점으로 작용할 때는 관계가 정체되어 있거나 한쪽 혹은 양쪽이 상황에 대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의 진전이 느려지거나
복잡한 상태에 빠질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지요. 상대방이나 당신 중 누군가가 관계에 대해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관계가 발전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이 관계를 유지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해 과도하게 노력하고 그 반대편은 이를 당연히 여기거나 소극적으로 반응하여 관계의 균형을 깨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기대나 감정의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상대가 당신의 진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관계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현재의 관계에서 이 카드는 서로가 관계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거나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게 되어 관계의 안정감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상대에게 시간을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이 혼란스러워하거나 준비되지 않았다면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그 방향으로 행동하세요. 작은 변화 시도하여 관계의 분위기를 바꾸는 작은 이벤트나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요. 상대방의 행동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생활과 감정을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만약 관계가 장기적으로 정체된 상태라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린 남자는 정체와 고민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을 찾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은 기다림과 성찰의 시기로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찾아야 할 때인 듯 하시네요. 세 번째 카드 선택 클립으로 이동해 주세요. 두 번째 카드의 3번 카드입니다. 나비가 거미줄에 걸려버린 소드 8번의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제한, 속박, 두려움, 그리고 스스로 가둔 상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호가문에서 이 카드가 문제점으로 나타난다면 두 사람의 관계가 정체되어 있거나 상대방 또는 당신이 스스로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겠네요. 이는 심리적인 장애물이나 외부 상황의 압박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과 상대방 어느 한쪽이 과거 경험, 낮은 자신감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게 되는데 이것은 관계의 발전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상대가 호감을 가지고 있더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거나 당신이 상대에게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으니 이는 상황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게 되겠지요. 두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 주변 환경 또는 다른 사람들의 간섭과 같은 외부적인 제약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서로의 진심을 충분히 나누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 카드는 실제로 문제가 크지 않은데도 과도하게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상황을 비관적으로 해석하여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긍정적인 대화를 시작하여 상대방과 진지한 대화 대신 가벼운 소통으로 시작하여 부담을 줄이세요. 그리고 두려움을 직접 마주하여 상대가 왜 자신을 막고 있는지에 대해 간접적으로 알아보거나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현하여 서로의 관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 좋습니다. 검 8번은 관계의 정체와 제한을 상징하지만 이는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에 얽매이지 말고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세요. 당신이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카드 선택 클립으로 이동해 주세요. 두 번째 카드의 4번 카드입니다. 성스러운 십자가가 빛나고 있는 교황의 카드네요. 교황은 전통, 규율, 가르침, 그리고 도덕적 기준을 상징하는데요. 호가문에서 이 카드가 문제점으로 나타난다면 관계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가 주로 전통적인 가치관, 사회적 규범, 혹은 한쪽의 지나치게 보수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쪽 혹은 양쪽이 사회적 기대나 가족, 지인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관계를 자유롭게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상대방과의 관계를 너무 형식적이거나 규칙적인 틀 안에서 보려는 경향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로 자연스럽게 감정을 나누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겠지요. 또한 이 카드는 안정적이고 신중한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느리고 보수적인 태도로 인해 관계가 정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새로운 시도나 변화를 주저하고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혹여나 상대방 혹은 당신이 관계에서 지나치게 자신의 의견이나 방식만을 고수하려 한다면 이를 부담스럽게 느끼거나 관계가 답답하게 풀려 나갈 수 있으니 큰 조심이 필요한 카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로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며 천천히 변화를 유도해 나가며 두 사람 관계의 미래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방향성을 가집니다. 상대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나친 기대를 낮추고 현재 상황을 즐기며 자연스러운 관계 흐름을 따라가고 서로의 관계에 유머와 가벼움을 더해 형식적이거나 딱딱한 분위기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때로는 상대방과 함께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며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날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카드 선택 클립으로 이동해 주세요. 두 번째 카드의 5번 카드입니다. 스워드 2번의 카드이네요. 스워드 2번은 결단력 부족, 갈등 회피 또는 선택의 딜레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호가문에서 이 카드가 문제점으로 등장한다면 상대방이나 당신이 감정적 혹은 상황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관계가 정체되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게 되지요. 또한 감정 표현의 부재로 인해 서로의 의도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방 혹은 당신이 이 관계에 대해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수 있다 보니 관계의 흐름을 방해하고 불확실한 현재 상태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을 수 있으며 혹은 상대방과의 소통이 부족하거나 상대가 감정을 명확히 표현하지 않아 오해가 생기고 상황이 제자리 걸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감정은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나 이성적 판단이 충돌하여 행동을 주저하게 만드는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상대방이나 당신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을 수 있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혼란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단력입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당신의 의도를 부드럽게 전달하세요. 전달할 때에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모호한 태도를 취하기보다 상대방에게 당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당신의 진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요. 그리고 상대가 결정을 주저하거나 태도가 소극적이라면 그 이유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들이 느끼는 불안이나 부담감을 존중하며 공감하는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관계의 정체를 풀기 위해 상대방이 편안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감정적으로만 접근하기보다 관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카드의 선택입니다. 이번 카드는 결국 현재까지의 상황과 마음들로 흘러가게 되었을 때 이번 호가문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를 뽑아보는 카드입니다. 영상에 표기된 가장 아랫줄의 카드들 중에 원하시는 카드를 선택해주세요. 셋, 둘, 하나. 선택하신 카드의 해석으로 이동해주세요. 세 번째 카드의 1번 카드입니다. 카드의 기본적인 뜻만 보면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카드가 나오셨네요. 스워드 10번은 끝, 고통,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종결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호가문에서 이 카드가 결과로 나왔다면 관계가 현재의 상태로는 지속되기 어렵고 변화나 종료를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는 아픔이나 실망을 수반할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카드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현재 상태로는 유지되기 어렵고 관계의 끝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혹은 단순히 호감이 발전하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상황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면 감정적으로 큰 충격이나 실망을 느낄 수 있으며 고통스럽더라도 현재 관계의 종료가 더 나은 기회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하지요. 관계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는 더 나은 기회를 향해 나아갈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상대방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고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면서 관계의 종료로 인해 생긴 감정을 돌보며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좋고 필요할 경우 가족이나 친구에게 감정을 털어놓으며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겠지요. 스워드 10번은 어려운 끝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를 나타냅니다. 관계가 끝나더라도 이는 성장과 변화를 위한 기회로 볼 수 있으니 과거를 놓아주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미래를 준비하세요. 마지막 조언 클립으로 이동해주세요. 세 번째 카드의 2번 카드입니다. 거대한 생명의 나무가 빛나고 있는 카드를 선택하셨네요. 이 카드는 새로운 시작,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가능성, 그리고 풍요로움의 씨앗을 상징합니다. 호가문에서 이 카드가 결과로 나타난다면 두 사람의 관계가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암시하게 됩니다.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을 알리기에 관계가 처음 시작되는 단계이거나 앞으로 더 깊은 연결로 이어질 긍정적인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당신에게 관심을 표현하거나 관계를 진지하게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면만이 아니라 서로의 상황, 가치관, 현실적 조건 등이 잘 맞추어져서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게 되며, 이 관계가 단순히 감정적인 연결뿐만 아니라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익한 관계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당연히 두 사람의 행동과 선택에 따라 관계의 발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작을 원하신다면 상대방과의 약속을 지키고 상대가 당신에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세요. 상대의 관심과 태도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파악하고 이에 적절히 반응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찾아 교감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에이스 오브 펜타클은 호가문에서 관계의 시작을 향한 긍정적인 신호의 카드입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는 당신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관계를 발전시키며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안정적이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세요. 마지막 조언 클립으로 이동해주세요. 세 번째 카드의 3번 카드입니다. 메이저 카드 6번 연인들 카드네요. 연인들 카드는 깊은 연결, 조화, 그리고 감정적 또는 영적 유대감을 상징합니다. 호가문에서 이 카드가 결과로 나타난다면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며 사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선택의 순간이나 중요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두 사람 간의 감정이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서로가 깊은 유대감을 느끼며 감정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단계에 들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 카드는 단순한 호감 이상의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신뢰와 애정이 기반이 된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으며, 관계를 더 깊이 발전시키기 위해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인들 카드는 때때로 운명적인 만남을 의미할 수 있기에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가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둘만의 시간을 통해 감정적 연결을 더 신경 쓰시면서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대화를 이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서로의 가치관이나 목표를 자연스럽게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선물, 배려, 칭찬 등 작은 행동으로 상대에게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연인들 카드는 관계의 긍정적인 진전을 암시하며 조화롭고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감정을 나누는 노력을 통해 행복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 나가세요. 마지막 조언 클립으로 이동해주세요. 세 번째 카드의 4번 카드입니다. 자기 몸보다 더 큰 열매를 들고 가는 완드 10번의 카드가 나오셨네요. 완드 10번 카드는 책임, 부담, 그리고 무거운 짐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호가문에서 이 카드가 결과로 나타난다면 관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감이나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무언가가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겠네요. 두 사람 중 한쪽이 상대방의 기대, 감정적 요구 또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관계에 대해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혹은 부담감으로 인해 상대방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 한쪽이 관계를 유지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면 더 나은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도 암시하고 있긴 하지만 극복하려면 시간과 상호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 관계를 너무 크게 바라보지 말고 현실적인 작은 목표를 설정해 부담을 덜어보시면서 상대방과 현재의 어려움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보세요.
혹은 이 관계로 인해 지나치게 지쳤다면 잠시 스스로를 돌보며 여유를 가지는 시간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면 잠시 물러나 전체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두 사람이 함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논의하는 것도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완드 10번은 무거운 책임감을 상징하지만 그 무게를 서로 나눌 수 있다면 관계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력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보세요. 마지막 조언 클립으로 이동해주세요. 세 번째 카드의 5번 카드입니다. 펜타클 7번 카드는 인내, 평가, 그리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호가문에서 이 카드가 결과로 나타난다면 관계가 완전히 진전되기 전에 신중히 검토하고 기다림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을 의미할 수 있겠네요. 긍정적인 관계의 가능성은 있지만 즉각적인 성과보다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의 감정과 상황을 신중히 검토하는 시기를 뜻하는 카드입니다. 감정이 있더라도 둘 다 관계의 가능성을 분석하며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리고 서로의 관계가 빠르게 진전되지 않음을 나타낼 수 있다 보니 상대방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거나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현재는 큰 진전이 보이지 않더라도 꾸준한 노력과 시간 투자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쪽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나 관계의 발전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관계를 크게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소소한 진전을 목표로 삼으면서 상대방이 보여주는 신호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서로의 기대와 감정에 대해 대화하며 관계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상대방을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시간을 가지세요. 펜타클 7번은 결실을 맺기 위한 기다림을 상징합니다. 관계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내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세요. 마지막 카드는 이번 호가문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조언의 카드입니다. 어둠 속에서의 등불을 상징하는 은둔자 카드가 나왔는데요. 은둔자 카드는 즉각적인 관계 발전보다는 자기 성찰과 내면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시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며 서로의 내면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동시에 스스로의 감정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더 성숙하고 안정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호가문에 대해서 카드를 선택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순서로 카드들을 선택하셨나요? 댓글로 자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